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 중요한 것 많죠.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입니다. 한국에 살 때는 우리 크레딧 같은 거 잘 안 따지고 살았고, 또 외상으로 뭐 물건 사는 것도 싫어했고, 다 현금 거래했는데, 이 나라는 현금 거래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모든 걸 거래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체크를 통해서 가능한 한 할부로 사고 이러라는 것이 이 나라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빚 지는 거 싫어. 그냥 현금으로 할래. 집도 현금으로 사고, 뭐 물건 사는 것도 다 현금으로만 사고, 크레딧 카드 쓰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면 크레딧이 안 올라요. 그래서 미국에 살려면 크레딧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미국은 참 이상하다. 구청도 없고 동사무소도 없고, 지금은 한국은 동사무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없고, 그럼 내 기록은 도대체가 어디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너무나 자세히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DMV에서 처리해요. 운전면허증에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뭐 여러분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건 DMV에서 관리합니다만은, 그 이외의 것은요 너무나 많은 기록을 올리고 있어요. 그 기록을 올리는 곳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군데가 있어요. 에퀴팩스라는 것, 트랜스유니언이라는 것, 엑스페리언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여러분이 미국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려서부터, 공항에 내리면 여기 입국하기 위한 입국 신고서를 쓰잖아요. 그런 기록에서부터, 리스, 아파트 건물 리스 얻었죠? 그런 기록. 크레딧 카드 신청했다가 받았다 떨어졌다, 그런 기록.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했다 나왔다, 그런 기록. 하여튼 모든 기록이 너무나 자세히 돼 있어서 나중에 굉장히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냐? 특히 영주권도 받기 전에 남들이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뭐 갑열, 뭐 이런 이름, 감열, 그것도 최감열, 감열초이, 깜열초이. 발음도 이상하니까 편안한 걸로 할래.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 최 발음 못하니까 초이, 가브리엘 초이 이렇게 올렸어요. 사실 영주권자가 무슨 외국 이름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올렸어요. 나중에 크레딧 리포트 떼어보니까 그것도 나와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았을까? 모든 것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자세히 올라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올려 있는 게 아니고, 남의 기록이 내 이름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 올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 이름 제일 흔한 이름이 뭘까요? 지금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제일 많은 게 김정숙이래요. J-U-N-G, S-O-O-K, 정숙, 그리고 김. 그것뿐인가요? J-U-N-G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J-E-O-N-G, 숙도, S-O-O-K도 쓰지만 S-U-K, 김 이렇게 쓰거든요. 스펠링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들 사는 동네도 비슷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치면요, 이 정도 쳤는데 벌써 S만 치면 정숙, 정선, 정신, 정석, 뭐 비슷한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남의 자리에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미국도 인구가 4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크레딧 리포트에 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그나마 좋은 거면 다행이지만, 좋은 건 내 자리에 잘 안 올라와요. 나쁜 것만 올라오지. 카드 있지도 않은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돈은 5,000불 썼다. 또 병원은 난 간 적도 없는데 병원비 2만 불 안 낸 적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내가 자동차를 사러 갔더니 처음에는 아유 당신은 크레딧 기록이 하나도 없네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유 크레딧 만드셔야 돼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자가 좀 비싸요. 남들은 뭐 6.5% 이자 준다더니 나는 12.5% 그리고 다운도 남들은 10%만 하라고 하더니 나는 40% 하래요. 아이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죄다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번엔 또 크레딧이 나쁘대요. 아니 내가 나쁠 게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남의 게 잔뜩 올라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 기록도 올라가 있고 뭐 렌트비 안 내고 쫓겨난 기록도 올라가 있고 이런 기록 저런 기록이 다 올라가서 점수가 나쁘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나요? 이걸 고쳐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내가 신청하면 신청비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주소에 Equifax, TransUnion, Experian이라고 하는 이 세 곳에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사람들 주소를 보내는데 내 이름, 내 주소, 그리고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거를 먼저 적으시고요. 내 이름과 내 주소를 적었는데 이 주소가 5년이 안 됐으면 그 전 주소도 같이 적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5년이 안 되는데 5년 전이 한국이라면 한국에 있는 주소 뭐 영등포구, 가리봉동 뭐 이런 거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서울, 코리아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5년 전 기록까지 올려야 이 사람들이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낼 때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유틸리티 비리요.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이 공과금 영수증 중에서 하나, 공과금 영수증에 남편 이름만 올라가 있고 내 이름은 안 올랐는데요. 그럼 거기다가 전화를 하세요. 다음 달 빌부터 내 이름도 올려주세요. 그럼 바로 올려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있는 공과금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뭐 길게 뭐 아래에 올 말씀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쓰지 말고요.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첨부 이래가지고 첨부 어태치먼이요.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전기, 전화, 가스, 수도 이런 유틸리티 빌 카피 하나 넣어가지고 Please send me my credit report. 그냥 간단하게 뭐 길게 쓰지 마세요. 길게 쓰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 내 크레딧 리포트를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요. 돈 넣지 않고요. 그러면 한 20일이면 내 크레딧 리포트가 와요. 오면 그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 이렇게 이름이 내 이름이 많어? 그리고 뭐 이게 주소가 이렇게 많어? 그동안 내가 살았던 주소가 한없이 끝없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기록에 보니까 뭐 별거 다 나와요. 나는 모르고 있었던 나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좋은 것은 그동안 크레딧 카드 빚 잘 갚았다는 거, 자동차 사서 페이먼트 잘했다는 거, 뭐 집을 산 사람들은 집 페이먼트 잘했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잘한 것도 올라가고, 크레딧 카드 몇 개 썼다는 것도 올라가고, 크레딧 카드 신청했다 떨어졌다는 것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 빚 페이먼트 한 달 늦은 거 올라가고, 자동차 페이먼트 한 달 늦은 거 올라가 있고, 뭐 별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점수, 내 크레딧 점수라는 것은 550점부터 시작해서 850점까지예요. 당신은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크레딧 점수가 좋죠. 900점이 넘어요. 아이 거짓말. 850점까지밖에 없어요. 850점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크레딧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100점 거의 될 거래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850점이 끝입니다. 크레딧 점수 800점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점수가 좋으면 은행용자도 마음대로 뺏어 쓸 수 있고, 미국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전 점수랄 것도 없어요. 한 200~300점 될래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제일 나쁘면 55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에퀴팩스 아까 제일 먼저 있던 거, 거기서 내 점수가 720점, 트랜스유니언에서 650점, 에퀴팩스에서 690점. 그럼 가운데 거, 가운데 점수가 내 크레딧 점수가 되는 겁니다.
높은 거 하나 빼고 낮은 거 빼고 가운데가 내 크레딧 점수예요. 이 크레딧 점수에서 600점 초 단위 650점이 안 넘으면 크레딧이 좋지 않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650점에서부터 한 700 뭐 20, 30점 되면 뭐 그냥 그렇군요. 700 한 20, 30점 이상이면 크레딧이 좋군요. 이래요. 그럼 크레딧이 나빠졌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는 이유부터 한번 보고 가죠. 첫 번째, 페이먼을 늦게 하면 점수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페이먼을 제 날짜에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생활화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크레딧 카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점수가 나쁩니다. 처음에 오면 크레딧 카드가 신기해가지고 막 신청해요. 크레딧 카드 7개, 백화점 카드 4개, 뭐 여기저기서 카드 준다는 건 다 받아. 그럼 점수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세 번째, 카드를 줬는데 크레딧 리밋이 있어요. 1,000불, 2,000불, 또 몇천 불. 그걸 거의 다 썼어요. 비자 카드 크레딧 리밋 2,000불인데 1,900불까지 썼어. 마스터카드 크레딧 리밋 1,500불인데 1,300불까지 썼어. 그럼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는요, 리밋에서 80% 이상은 쓰는 게 아니에요. 리밋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이 꼭 차도록 쓰는 것은요, 점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리밋이 2,000불 이러면 28이 16. 나는 1,600불이 내 리밋인 줄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 1,400~500불 되면 거의 다 찼다. 그만 써야 됩니다. 다른 카드 쓰세요. 그리고 가능할 수 있게 점수를 이왕이면 좋게 유지하려면 50%까지만 쓰는 겁니다. 크레딧 리밋이 2,000불, 그럼 1,000불 정도까지만 쓰세요. 더 이상 쓰지 말고 갚고. 1,000불 그러면 500불 넘지 않게 하고 또 갚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크레딧 카드는 꼴딱꼴딱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페이먼은 미니멈 페이먼 40불, 50불 이렇게 해요. 그럼 점수를 많이 깎아먹죠. 그래서 이런 거 크레딧 카드에 조심하시고요. 공과금 제 날짜에 내시고요. 자동차 집 페이먼 제 날짜에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점수를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난 너무 점수가 낮은데요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금년 한 해는 내 크레딧 점수 올리는 그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크레딧 카드 빚 다 갚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날짜에 페이먼 하는 걸 생활화 하시고요. 사실은 이달 미루면 다음 달에는 더 하기 힘들어요. 2달치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지 말아야죠. 그래서 리밋 이상 되는 건 쓰질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은요, 제 날짜에 갚으면 무이자예요. 그런데 제 날짜에 미니멈 페이먼만 하고 그 다음 달에 갚으려고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미니멈 페이먼만 하면 이번에는 페널티가 붙고 인터레스트가 배로 붙죠. 노티스 받고도 못 갚으면 그때부터는 페널티 플러스 페널티. 그래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 빚이 한 10,000불 되는데요. 이달에 조금만 갚으려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또 20,000불 만들고 카드 또 새로 만들어서 하다가 보면요, 결국은 못 갚아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요. 제가 크레딧 카드가요, 뭐 많지도 않아요. 한 7, 8개. 뭐 총액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한 5, 6만 불.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요, 한 가지예요. 당신 파산하세요. 내가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까짓 거 5, 6만 불에 파산해요. 네. 크레딧 카드 빚 5, 6만 불이면 파산하세요. 길이 없어요. 왜요? 그 5, 6만 불 못 갚아요. 크레딧 카드는 이자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이 5만 불이야. 한 달에 당신 얼마 갚을 수 있어요? 생활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불은 갚을 수 있어요. 뭐 그러세요. 2,000불 갚아. 그럼 자기는 생각에 5만 불이니까 25개월, 한 2년 한 몇 달 갚으면 되겠거니 2년 동안 열심히 갚았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얼마 남았나 보니까 똑같대요. 이런 주길, 이런 뭐 몽땅 뭐 사기, 뭐 가진 욕을 다 하는데 당신 잘못이에요. 그동안 갚은 것은 이자와 페널티와 뭐 프로세싱 피, 무슨 피에서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갚은 거죠. 2년 동안 괜히 죽기 살기로 그냥
아이고 글쎄 와이프가 뭐 속옷 한 벌만 사달라는 거 그놈의 속옷 누가 본다고 사냐 그냥 입어. 애가 컴퓨터 하나만 사달라는 걸 컴퓨터 너는 어째 그 컴퓨터가 머리가 그것도 못 따라가냐 야단하고. 그리고 힘들게 갚았더니 크레딧 점수는 엉망이고 페이먼은 갚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파산하세요. 파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미국까지 와서 파산까지 해요. 아이고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처벌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정부가 주는 마지막 혜택입니다. 파산 구면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크레딧을 살려야 되는데 크레딧을 살리는 이제 방법은요. 첫째 크레딧 카드 빚을 빨리 줄이셔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 빚 줄이면서 가능하면 크레딧 카드 숫자를 줄이세요. 그리고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은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남의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은 내가 받아보면 알잖아요. 이건 내 게 아닌데요. 크레딧 조회를 하면 거기에 dispute paper라고 그래가지고 삭제 신청서도 와요. 그 삭제 신청서에다가 이 어카운트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상대방에게 조회를 해보고 그 카드에 올린 회사에다가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아니군요. 그럼 삭제해 주죠. 그럼 점수가 좀 올라가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이 크레딧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그 머리를 써가지고 자동차 산다 그러면 찍어주던데. 이러면 여러분 내가 아닌 사람이 내 크레딧 기록을 이렇게 조회하면 점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자동차를 사러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다니면서 자동차 컴퍼니를 여기저기 다녀요. 아, 이 자동차 얼마면 줄 쓰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토요타 캠리 또 한국 차도 뭐 좋잖아요. 요즘은요. 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값을 물어봐요. 여기저기. 여러분 그 값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말하는 사람이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5군데를 다녔어요. 그럼 5군데에서 내 크레딧을 조회했으니까 점수가 내려갑니다. Too much inquiry 이래가지고 점수가 내려가요. 그런데 내가 조회하면 점수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 크레딧 조회하시고 그 컴퍼니에서 온 그 페이퍼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살 때 그걸 찍지 마시고 이걸로 보세요. 내가 조회한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니면 완전히 살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찍어보지요. 그렇지만 흥정할 때에는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크레딧 기록 띄워보지 마세요.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 융자 컴퍼니에다가 융자 신청을 했어요. 그럼 융자 컴퍼니는 이 융자를 꼭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막 보내거든요. 심지어는 10군데, 20군데에다가도 보내요.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들도 수익이 생기고 고객하고 약속이 되죠. 그럼 20군데 조회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융자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too much inquiry 점수가 엄청 내려갔어요. 뭐 저 지하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첫째 크레딧 기록을 좋게 하려면 조회 많이 하지 말 것. 조회는 내가 하는 거 한 번에 하나 할 것. 두 번째 크레딧 카드 제 날짜에 내고 50% 이상 쓰지 말 것. 가능하면 크레딧 카드 숫자는 줄일 것. 줄이면 어디까지 줄여야 될까요? 뭐 열 몇 개.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빚이 감나무에 연걸리지 걸린 건데 감나무에 걸리나 대추나무에 걸리나 어쨌든 나무에 걸렸어요. 이런 것을 다 줄이시고 크레딧 카드는요 4개를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4개. 요즘은 더군다나 뭐 은행에다 저금하면 데뷔 카드도 내주잖아요. 데뷔 카드 2개, 크레딧 카드 2개, 한 4개 정도면 적당하죠. 카드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카드도 그 습관이에요. 써버릇하면 카드만 자꾸 쓰게 되고 안 써버릇하면 카드 잘 안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크레딧을 금년 한 해는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렇구나. 남의 크레딧 오른 것부터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크레딧 나쁜 거, 여러분 크레딧 기록이 한번 올라가면 10년 동안 그게 남아있어요. 쩌지면 10년, 일반적인 것은 한 7년, 8년 이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 지나가야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있는 것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게 올라가야죠. 자꾸 좋은 게 올라가면 페이먼을 완전히 끝내는 거죠. 크레딧을 좀 이번에 키워볼래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됐든 뭐가 꼭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캐시로 사지 말고 융자로 사세요. 아, 냉장고가 한 1,500불 되는데 융자로 사세요. 내가 한 20% 내고 그럼 융자가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그 페이먼을 1년 동안 잘 갚으세요. 제 날짜에. 그럼 점수가 뿅 올라가죠. 또 그런 식의 되는 것들, 자동차도 그렇고 뭘 샀는데 맘먹고 금년에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뭐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거 자꾸 사가지고 또 빚지지 말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려고 그래. 이러면 크레딧 점수가 인위적으로 1년, 2년 사이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레딧 점수가 좋아지면 우선 자동차 융자할 때 싼 이자로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집 살 때도 싼 이자로 살 수 있죠.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아,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쓰려고 하는 건물이면 SBA 융자 같은 거 100%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크레딧이 좋아야 돼요. 크레딧은 형편없는데 SBA에 내 사촌이 있단 말이지. 아이, 그따 소리 하지 말고요, 제발. 우리 은행에 그 또 텔러가 내 며느리란 말이지. 며느리까지 앞길 막지 마시고. 크레딧이 나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크레딧을 키우시고 뭐 은행 융자가 됐든 SBA 융자가 됐든 SBA는 연방 중소기업청 융자예요. 이자가 제일 싸지요. 이런 걸 좀 내시고요. 아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 군대 갔다 오면 VA 융자라고 그래가지고 군인들한테만 해주는 융자가 있죠. 이런 것도 이자가 싸고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군대 갈 수 있으면 군대 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군대 갔다 오면 혜택이 수백 가지가 생겨요. 우선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요즘 영주권 없는 사람들 막 고민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영주권 없는 사람들 군대 가서 통역사로 가면 가자마자 시민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영주권 안 받아요. 시민권 신청 바로 해요. 그게 어디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30대 이렇게 되거든 군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군대가 미국은 좀 길어요. 한국처럼 20개월이 아니고 이 나라는 3년에서 5년 정도 가게 되는데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이 나라는 의무가 아니니까 월급 많이 받거든요. 더군다나 대학 졸업하고 간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보다 월급이 더 비싸요. 더 줘요. 이 나라는 학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라는 고시라는 게 없잖아요. 고시가 없어서 학사학위 받고 간 사람, 석사학위 받고 간 사람, 박사학위 받고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월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그저 미국 와서 영어 못하니까 사업했다. 근데 이 사업이란 게 불경기에 보면 세상에 불경기 이기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참 힘들잖아요. 이럴 때 공무원도 좀 해보고 이럴 때는 회사 취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공무원 신문 안만 봐도 공무원 모집 공고가 안 나와요. 이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데에다가 먼저 원서를 내는 거예요. 먼저 원서를 내면 거기서 필요할 때 나한테 연락이 와요. 당신 인터뷰하러 오세요. 왜 자식 키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원서를 막 여러 군데 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저기 이력서를 써서 내세요. 나 거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죠. 그래서 그때 인터뷰하는 건데요. 그러면 꼭 또 하는 소리가 근데 영어를 못한단 말이죠. 영어 못하면 공무원 하겠어요? 못하지. 영어 공부해야죠. 영어 공부도 하시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요. 저도 또 좀 한 젓갈 좀 더 얘기한다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럼 법무사 하세요. 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공부하죠. 법무사 하면 취직은 되나요? 예, 취직 잘 돼요. 그럼 저도 취직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67인데요. 뭐 안 되는 건 아니나 개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 뭐 힘들다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이 법무사 자격증 받으면 은퇴 없이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꼭 무슨 뭘 하라 그러면 얼마 버나요? 아이고 여보세요. 처음부터 얼마 떼돈 버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다 힘들죠.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제가 권하는 것은 법무사예요. 영어 걱정하지 마시고 법무사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동안에 뭐 또 공증사 라이센스도 하나 좀 따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법무사는 이민 컨설턴트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수입도 괜찮고 대접도 받고 은퇴 없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백화점 같은 데도 원서 좀 내시고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 많은데 백화점에서 사람 많이 뽑아요. 나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나이가 70인데요. 예, 백화점에서 뽑아요. 나 같은 사람 데려다 뭐해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놓지요. 할아버지 화장품 코너요. 치하 장난감 코너요. 4층 신사복이요. 3층 숙녀복이요. 아이고 이쁘신 분이 숙녀복은 뭐 어디서나 사도 되겠지만 5층.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힘드니까 하루에 4시간만 하고 일주일에 3일만 하고 조금 보탬이 되면 되잖아요. 떼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